오늘은 온라인 시대가 몰려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온라인 시대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2050년 정도가 되면 이 세상이 완전히 온라인 시대로 바뀔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온라인 시대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도 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온라인 시대가 몰려온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로봇이, 또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인간이 일하지 않는 시대가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지 않고도 삶의 질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장 큰 만족감은 일을 할 때거든요. 내가 나의 일을 잘 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사실은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일을 않고 여행을 다니거나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시대가 몰려온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 온라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시대가 오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경제적인 건데요. 물질적인 것과 제가 정신적인 것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시대가 되면 독과점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이 강해지면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못 사는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관리를 좀 하는 거예요. 독과점 할 수 없게. 어떤 한 기업이나 한 집단이 모든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없게, 그래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시대를 국가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금 재난 기금이 지금 이렇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입이 제로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공연 활동을, 강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제로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그 재난기금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인간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시대가 오면 국가에서 경제를 국가 주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모든 국민이 경제적인 빈곤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것인데요.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지만 또 코로나19를 보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개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가족 간이나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만 모여서도 충분히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가 초중고가 개학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초중고가 개학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주도로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들, 이 어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 국가 주도의 교육 시스템이 양질의 아주 좋은 그 컨텐츠, 아주 좋은 컨텐츠에 의한 그런 좋은 온라인 교육이 초중고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정신적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시대에는 인간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대한민국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가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많은 가수들이나 또 연예인들이 관중 앞이 아닌 그냥 관중 없는 그런 공연을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는 그렇게 되어질 텐데요. 그렇게 미래 시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굉장히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도 인간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시대가 몰려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봤는데요. 인간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인간이 더 이상 집단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몰려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인데요.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과 국가 주도의 교육 시스템이 확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도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물질적인 제공과 정신적인 제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해 보자고 제가 오늘 온라인 시대가 몰려온다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봐서 미래에 정말 우리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그런 세상을 같이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